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서병상 8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 005-3이라고 유튜브에서 엔터하시면 8번째 예서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주역점은 2500년 이상 역술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양지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전술을 출간해서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전적 전술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궁합의 키포인트, 사주감명의 핵심 비결, 명리의 근거가 되는 원리 등을 보태서 완성도 높은 감명서를 만들었습니다. 2도 인쇄이며 A4형 사이즈로 660페이지입니다. 전문가를 지향하시는 분들, 개업하시려는 분들은 비전적 전술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실전적 천수가 품절이 되었습니다. 실전적 천수를 지금 선편으로 보냈습니다. 45일경 뒤에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부친 문용영의 사주를 공부하려 합니다. 문용영이라는 분을 알아야 문재인의 내면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문용영은 분명한 것은 1950년 8월 29일경 포로로 잡혀서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했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로 가지 않고 포로 수용소 밖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거제 포로 수용소는 1951년 1월에서 2월, 다시 말해서 6.25 난 다음에 8개월, 7개월 뒤에 완공이 되었고, 그전에는 부산의 여러 지역에 포로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용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포로임에도 분명하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이나 혹은 미군에게 협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문용영이 실제로 LST를 타고 온 것이 아니고 포로가 되었는데도 문재인은 LST를 타고 왔느니 그 다음에 메디어스 호를 타고 왔느니 빅토리아 호를 타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문용영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영의 사주를 보기 전에 문재인의 고향인 바로 함주군 태어난 고향이 이 근방이 된다는 것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 외향인 흥남항이 지금도 아직도 대단히 허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50분짜리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영상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해서 다시 짧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알기 위해서 문용영을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문용영의 이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20년경 10월 4일 함경남도 함주군 운전리 운성리 술안구역이 아니고 술안마을입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함흥시 해안구역 운성동 바로 이 근방의 지역이 문재인의 아버지가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지금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정언하고 했기 때문에 확인된 것이고, 흰 글씨로 된 것은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용영의 이력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10월생이고 1936년 함흥농업학교 4년제를 입학했고 1940년도에 졸업을 해서 함흥부 흥남읍 사무소 농업계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했으니 생계형 친일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시되는 친일파의 명단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생계형 친일파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 1950년까지는 공산정권에서 바로 역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역시 공산주의자로서 활동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자로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철저한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릴 일입니다만은 1950년 8월 29일 학도병, 국군 학도병, 국군도 아니었습니다. 별개로 학도병이었던 서성남 외이인 총 3인에게 포로로 잡힌 시점에 TT권총, 떼떼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저항하지 않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혔는데도 포로 수용소로 가지 않고 거제 포로 수용소 밖에서 살은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도 거제 포로 수용소 밖에서 노무자로 살았다 하지만 노무자가 아니라 국군에게 항복을 해서 전향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로가 잡힌 사람이 노무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간 것이고 특별한 경우로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공작을 쓰기 위해서 미군이나 한국군이 공작원 혹은 공작 보조자로 썼던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용영은 한국군에 협조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전향했으니 사실은 철저한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문재용은 1948년 강한옥과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고 49년에 문재호를 놓고 문재인을 53년에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재인의 또 다른 기록에는 52년 1월 달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 다시 문용형으로 돌아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문용형은 문재인의 성격,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란 것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은 바로 흥남 농업계에서 일하고 일제시대도 5년 정도, 또한 공산주의에서도 5년 정도, 10년 정도 농업계에서 일했습니다만은 이 농업계라는 것이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급을 담당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짭짤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민군 총리로 전쟁터에 와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항복했다는 것은 더욱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절에 그래도 배운 사람이라는 함흥 농업을 나온 사람이 포로가 되고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이 사주에 나타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전적 선수 책이 나왔습니다. 실전적 선수가 이제는 품절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출판사에는 재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에 보낼 재고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보나 출판사로 직접 전화 주시도 됩니다. 문용영의 사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40몇 분 동안 녹음 촬영한 것이 너무 양이 많아가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은 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제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을유, 을미 1920년 10월 4일 생입니다. 이 사주는 목이 둘, 금이 셋, 토가 하나. 시주는 알지 못하지만 상황 판단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주의 경우 10명의 사주를 뽑으면 7명 정도는 시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만
문용의 사주는 쓸 수 있습니다. 경금, 신금, 유금이 모두 다 관성으로 자식이 많다든지 혹은 직장생활에 초년의 직장생활을 관청에서 했거나 관과 관련된 일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을목이 있지만 을목을 도와주는 세력인 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한 사주다. 관리로서 일을 계속 했다면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단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관다 신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나중에는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주의 특징은 식과 인성이 없습니다. 인성은 수요, 식상은 바로 화입니다. 사주에는 식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식상을 숙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흐르는 모습, 통관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식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말년에 비참하게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가 없으니 식상이 없으니 관성을 녹여서 컨트롤할 수도 없고 자식과의 인연이 크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는 관계로 이 사람은 관성은 많고 자식은 여럿 있지만 식상이 없으니 내가 할 일도 없고 힘들어하면서 1978년 만 57세로 사망했습니다. 만 57세로 사망했습니다. 58세가 되지 못하고 사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라서 한 곳의 일을 꾸준히 하고 살아간다면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모습이지만 군인이 되거나 일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장사를 하게 되면 전혀 빵점인 사주가 됩니다. 바로 이 신약한 사주가 관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전쟁터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큰 소리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만 포로수용소 살지 않고 포로수용소 밖에서 살았다는 것은 아마 공작에 관여되었으니까 공작원이 되거나 공작의 보조자가 되어서 활동하지 않았나. 그러는 과정 중에서도 49년생 문재월 혹은 문재인의 생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문재인이 흥남 철수 때 배를 타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친의 비극적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조국을 인민공화국을 배신했다는 부담감,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역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영영은 생활 밀착형 친일파에다가 생활 밀착형 공산주의자였다 생각됩니다. 우파에서 주장하는 온전한 아주 심한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인간성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지만 부친의 좌절감, 컴플렉스, 부채감 같은 것을 문재인이 이어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의 행동,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소리 등등을 보면 아버지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닌가. 아버지가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주는 신약 사주로 오래 살기는 조금 어려운 사주였다. 자식은 여러 놓았지만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길게 하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올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라타로에서는 유튜브에 영상 2200개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영상을 올려서 최고 많은 숫자의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방문하시는 분, 저희 라타로 채널을 방문하시는 분은 아주 고매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주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방문하시는 건 좋지만 유튜브 라타로의 특성을 아시고 초보에 같은 질문을 하거나 이상한 질문이나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